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 23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금년 부활절 연휴 기간 중 22일인 어제 저녁 7시 현재까지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었으며 작년 연휴에는 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 헌틀리 인근에서 시속 65km로 제한된 구분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는 바람에 68세의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기상 상태도 양호했고 도로도 마른 상태였는데 초동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숨진 여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낮 12시 25분경에는 뉴플리머스 인근의 국도 3호선 중 이와키노 터널 남쪽 3km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번 연휴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도로가 귀가 차량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전국 도로에서 1000여 회 이상의 순찰을 실시했는데 어제부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비가 내려 도로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해주도록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섬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북부와 중부의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부 베이 오브 플랜티 기스본 산맥 및 서부 넬슨에 계속된 비로 강우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섬 중앙 지역을 가로지르는 활발한 비 전선은 오늘 아침 많은 비를 뿌리고 천천히 동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라나키 지역은 이전에 내려진 폭우 경고가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 심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동부 베이 오브 플랜티와 기스본에서 가장 심한 폭우가 예상되며 오늘 이른 오후까지 약 80에서 120mm의 비가 내리며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한편 남섬 넬슨은 화요일 정오까지 폭우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추가로 모투에카 서쪽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섬 북단 넬슨을 제외한 나머지 남섬 지역들은 대체로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주말 오클랜드 시티 중심부에서 공격을 당한 남성이 어제 저녁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20분경 24살의 청년이 퀸스트리트에서 심한 공격을 받아 중태 상황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제 저녁 무렵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살 남성을 범인으로 검거한 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알기 위해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09-302-6557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트 먼데이 관광타운 퀸스타운에는 그 명성에 걸맞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에 퀸스타운행 항공편 제트스타 항공은 만석이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경우 퀸스타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마운트쿡 상공을 선회하며 승객들이 상공에서 만년설이 덮인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감상하도록 서비스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한 에어 뉴질랜드 승객들은 기장의 이 같은 서비스로 마운트쿡뿐만 아니라 서던 알프스 산맥의 멋진 풍경을 상공에서 감상했습니다. 당일 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린 북섬과 달리 남섬 퀸스타운과 마운트쿡 등은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퀸스타운 공항은 항공기가 도착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퀸스타운의 스카이라인에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롯지를 타는 곳에는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곳곳에 공사 팻말이 붙어있고 일부 복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스카이라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난 철새 한 마리가 일본까지 날아간 여정이 부착된 위성장치로 확인됐습니다. 푸코로코로 미란다 쇼어버드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뉴질랜드를 출발했던 검은 가슴 물대새 한 마리가 최근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센터 측이 위성 발신 장치를 부착하고 아만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 암컷새가 지나간 여정은 무려 9,000km에 달했습니다. 아만다는 다른 한 마리와 함께 동행했는데 이 새들은 도착지에서 3주 정도 더 머문 다음 북극에 알려지지 않는 번식지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쿠릴이라고도 불리는 이 새는
통상 북반구 여름 북극과 가까운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보낸 뒤 겨울에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일부는 여정 중간에 한국에서도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200에서 300여 마리만 확인되는 등 개체수가 적어 아직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30여 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되지만 아직 알려진 것이 적다면서 이번 조사가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새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클랜드 남부 지역에서의 총격 사건이 그 전날 있었던 총격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클로버 파크 근처의 도로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으며 일요일 오후에도 총격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남부 지역의 조용한 작은 마을인 와이아우파 지역의 한 농가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고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미들모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중태에 빠졌었지만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들의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토요일의 사건과 일요일의 사건 두 총격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클랜드로 향하는 인터시티 버스가 오클랜드에서 47km 정도 떨어진 봄베이의 한 주유소에 어린 소년을 남겨두고 떠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의 기사는 버스가 2분만 정차하므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10살 소년에게 내리지 말 것을 권유했지만 너무 급했던 어린 소년은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유소의 화장실을 사용했고 그 사이 버스는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이 일에 대해 SNS를 통해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승객들 중 어린 소녀가 아직 그 소년이 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는 시동을 걸고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회사는 그 소년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것을 인정하며 곧바로 다른 버스로 그 소년을 픽업했다고 밝히며 버스 회사 관계자는 소년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오클랜드 관광 관련 관계자도 모든 승객들, 특히 어른이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버스 회사도 소년의 버스 요금을 환불해주고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2원 4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0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4원 7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가운데 지역적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천둥번개와 우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잠깐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였습니다. 오클랜드 동부지역 버스 전용 도로 공사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통행시간도 단축되고 다양한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파쿠랑아와 펜뮤어 지역 등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비하세요. 저는 피크타임을 비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요. 나는 통근길에 새로운 루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공사 기간 동안 편리한 차량 운행을 사전에 계획하시려면 오클랜드 교통국 웹사이트 at.govt.nz 트래블 플랜 이스트를 참고하세요. KCI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리 선데이 콘서트 안내입니다. 오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 타카푸나 브루스 메이슨 센터에서 있으며 5월 5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2시 30분부터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있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피아니스트 마리아 모가 출연합니다. 프리티켓은 오클랜드 심포니.co.nz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안내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후원으로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부분은 성인 시, 단편소설, 체험 후기 3개 부분, 청소년은 중고등부 글짓기와 초등 글짓기 2개 부분입니다. 공모 기간은 6월 14일 금요일까지며 코리안넷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culture@okf.or.kr입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